세계 1위 부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역설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범생이이자 동시에 상남자라는 이미지부터 고객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 직원들은 무시한다는 평판도 있습니다. 재산을 충분히 기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는 실리콘밸리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닮았습니다. 우주 로켓 기업 블루 오리진부터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제프 베조스의 일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1964년 미국 남서부 뉴 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프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제프를 낳았고 부부는 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이혼했습니다. 베조스는 3살 때 이미 드라이버를 이용해 자신의 아기 침대를 분해했습니다. 진짜 침대를 쓰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공학 기술을 익혀 동생들을 방에서 내쫓는 전자 알람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에 그는 과학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비록 장학금을 받는 최우수 등급 상위 25명에 속해 있긴 했지만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능가할 만큼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조스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수학 문제를 풀려고 몇 시간 동안 끙끙 애를 쓰고 난 뒤였는데요. 결국 옆방 친구인 야산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 문제를 보여주었지요. 그는 그 문제를 잠시 응시하며 코사인 그게 답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답이라고? 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래 따라와 보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학 문제를 푼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분명 뇌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은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공을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키워드는 도전과 혁신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과학 영재는 세상에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조스가 달랐던 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도전과 혁신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베조스는 자신의 도전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런 선택이 자랑스럽다. 프린스턴을 수석 졸업했음에도 안정적인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 피텔을 선택한 것은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후 돌연 금융업계로 넘어간 그는 투자은행 뱅커스 트러스트와 D쇼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컴퓨터와 과학을 전공했다가 펀드 매니저가 된 것이 큰 도전이었을 텐데 제프 베조스는 투자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30세가 되던 해 그는 잘 다니던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초 앞으로 매년 인터넷 이용자가 수십 배씩 급증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은 베조스의 머리에 번뜩이는 상상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점을 열겠다는 것이었고 이 아이디어에서 아마존이 탄생했습니다. 월가에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주택가에서 살던 제프 베조스는 뉴욕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쪽의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1994년 양 아버지에게 3억 원을 투자받은 그는 창고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들고 아마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존에서 미국과 전 세계 도시를 상대로 서적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창업 2년 만인 1997년 5월 15일 아마존닷컴은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베조스의 위험한 도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부풀었던 인터넷 산업이 서서히 곤두박질 치더니 2001년 결국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아마존도 이때는 주가가 90% 이상 떨어졌고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아마존은 끝났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베조스는 무차별적으로 임직원을 해고하여 경비를 절약하였는데요. 그와 더불어 아마존을 종합 쇼핑몰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며 회사를 구조조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혹독한 혁신으로 거듭난 아마존은 2004년 드디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도 도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클라우드 시장과 인공지능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베조스는 2007년
킨들이라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 킨들은 전 세계 태블릿 시장 판도를 바꿨고 몇 년 뒤 태블릿 PC형 킨들 파이어가 공개되자 그는 포스트 잡스라고까지 불렸습니다. 킨들 이후에도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를 만들어 새로운 유통 시험을 실험했고 그 밖에도 동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드론 배송, 사물 인터넷, 쇼핑 시스템, AI 스피커 에코 등 남보다 한참 빠르게 이뤄지는 그의 도전은 아마존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백과였습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부자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